미 대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트럼프가 됐으면 중국에는 페널티가 크게 들어갈 것이고 중국에 매기는 슈퍼 관세가 중국 수출을 위협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덤핑으로 이어져서 한국은 좀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일찍 준비를 많이 해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요. 또 어쨌든 중요한 건 직접 만나는 거 아니냐. 트럼프랑 또 실무진 참모들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해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예상이 좀 되시나요? 근데 저는 트럼프 행정부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사전 준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밝히면 여러분도 아실 만한 이 유명한 고위급 인사와의 접촉도 사전에 꽤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미국 참모진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쳤던 걸로 알아요. 그래요? 우리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도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했습니다. 보통은 일본이 먼저예요. 네네. 한미일 관계로 보면. 네.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는 5분 통화했는데 우리와는 12분 정도 통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분 차이냐 이것도 외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만큼 대한민국 정상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할 내용이 많았다는 뜻이잖아요. 네.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좀 속이 쓰릴 겁니다. 전화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하고 통화의 내용이나 길이도 훨씬 더 길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줘야 할 것들도 많아요. 아마 방위비 분담금도 제협상 들어갈 거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네.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미국 공장이나 현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준 만큼 우리가 또 받아갈 걸 잘 챙기면 돼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 관련 언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선업이 지금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한국이 이제 전 세계 2등이 되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어떤 군함이나 조선업 관련해서 한국과 협력을 많이 하겠다고 밝힌 건 중국 견제해주면서 한국 조선업 경쟁력을 밀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담금 더 내주고 기분 좋게 어차피 내줄 거 시원하게. 어차피 기브앤테이크니까.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중국 견제를 우리가 지렛대로 받아서 한국 조선업계를 다시 세계 1등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주고 뭘 가져올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있다면 네. 트럼프 시대가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대통령실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탄생하고 나서 정말 언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요 질문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총평을 아까 처음에 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 쭉 생각했을 때 이 말씀 하나는 참 잘하신 것 같다. 그리고 반대로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지? 라는 발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다만 모든 것은 제 불찰이다 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겸허한 태도, 부덕의 소치이다. 네, 부덕의 소치다 네. 하는 것들, 그 부분이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잘 와 가닿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네. 남기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지는 안 하시네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뉴스엔진 이제 애청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네. 홍보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왕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번 미국 대선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 정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압승한 것, 그만큼 이제 미국 국민들도 공허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문제, 뭐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 문제, 관세 문제, 이런 먹고 사는 직접적 경제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비중 있게 평가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안티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해리스가 기댔던 거는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 정서잖아요. 트럼프 안티. 근데 해리스만의 컬러가 뭔지는 좀 잘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하고의 구별이 없었다는 평이 많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비호감이 높으니까 내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는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만큼 대중이 똑똑해요. 네, 공화당은 지지층이 결집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지층이 결집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정치에 있어서 이 미국 대선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거에 있어서도 핵심 지지층을 강렬하게 결집시키고 뭉치는 게 이제 선거의 새로운 승리 방정식이 된 거 아닌가. 우리가 예전에 말하던 중도층 공략 이런 것들이 조금은 지금의 어떤
양극단 사회에서는 좀 공허한 전략이 된 건 아닌가 여러 가지 돌아볼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는 채널이 바로 뉴스엔진이기 때문에 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뉴스엔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님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건강한 비판 하시면서 같이 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양쪽의 시선도 좀 균형 감각 있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인사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